이 이야기는 2008년 서울의 서쪽 변두리, 제가 결혼을 하고 처음 아내와 신혼집을 구하면서의 일입니다. 그땐 번번한 직장도 없었고 워낙 가진 게 없던 저라 저렴한 월세조차 구하기 어려운 때였어요. 보증금이라고 가지고 있던 돈으로는 옥탑방이라든지 아니면 지하방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뭐 신축 같은 게 아니라 완전 B급 집들이에요. 총각 시절 돈의 가치를 잘 몰라서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살아왔던 저에게 사랑 하나만을 믿고 와준 아내에게 지금도 고맙고 미안합니다. 지금은 열심히 일하면서 한 가정의 기둥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렵게 신혼집을 찾아 돌아다니던 우린 빛이 들지 않는 반지하, 판넬로 지은 옥탑방을 뒤돌아보면서 처음으로 우리의 현실에 대해 깨닫게 되었죠. 그렇게 맥 빠지게 돌아온 그날 저녁, 처갓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전화가 하나 왔는데 보니까 부동산이더라고요. 지금 매물 하나를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 되면 잠깐 보러 올 수 있냐고요. 마음이 급했던 저희는 장모님까지 모시고 같이 방을 보러 갔습니다. 그 방은 골목을 지나 또 골목 끝에 있는 그런 방이었지만 거실에 안방도 꽤나 넓었고 작은 방에 화장실까지 딸려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방이었어요. 그렇게 딱 그 집을 보고 나서 저나 아내나 장모님이나 완전 대만족을 했어요. 게다가 처갓집에서도 그 집이 가까웠거든요. 저희는 다음날이라도 딴 사람이 계약을 해서 집이 나가버릴 것 같은 그런 조바심에 부동산으로 자리를 이동해서 집주인과 계약을 끝마쳤습니다. 보름 후에 이사를 하고 입주를 하겠다고 그렇게 날짜까지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열심히 하니까 기회도 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아주 가벼웠습니다. 그날 저녁은요. 그래, 다들 이렇게 시작하는 거겠지. 그런데 그날 저녁 꿈자리가 굉장히 뒤숭숭한 거예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뭔가 뒤가 구린 것 같은 그런 꿈 있죠? 하여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얼른 이사날이 오기까지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나게 저희는 무탈하게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잘 마친 저와 아내는 그 집에서 첫날 밤을 보내고 있었죠. 아무래도 새 신혼집에서 첫날 밤이다 보니까 쉽게 잠에 들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새벽까지 깨어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도둑이야 도둑! 하는 중년 아줌마의 고함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마치 같은 방에서 누군가 소리친 것처럼 정말 가깝게 들렸습니다. 아주 외진 골목의 끝집이었기 때문에 저도 약간 무서웠어요. 밖에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이 됐지만 험한 꼴을 당할까봐 나가지는 못했죠. 뱃속의 아기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첫날 밤은 무서워하는 아내 곁을 지키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 정도는 그냥 편안히 잘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자기야, 아무래도 이 집 좀 이상한 것 같아. 넌지시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만한 보증금에 이만한 집 구한 것도 참 행운이고 단지 첫날 도둑소동 때문에 너가 좀 예민해진 거다. 이렇게 와이프를 위로했어요. 근데 몰랐어요. 아내에겐 저한테 없는 촉이 있다는 걸. 그 첫날 제가 출근하고 와이프가 집주인한테 한번 물어봤나봐요. 도둑 얘기도 하면서 방음이 잘 안되는 것 같다고 저희 말고
또 다른 반지하가 주변에 있냐고 물어봤더니 약간 머뭇머뭇거리면서 뒤쪽에 하나 더 있다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뒷집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고 했답니다. 퇴근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그때 아내가 지금까지 혼자 겪은 일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열흘 남짓 살면서 하루도 안 빼놓고 악몽을 꾸었고 혼자 있을 때면 누군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고 뭔가 슥슥 지나가는 것들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요. 이렇게 하소연하듯 얘기를 하는데 전 그때도 이만한 매물에 사연 없는 집이 어디 있냐 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전 아내 말을 믿습니다. 과거 연애할 적에도 아내의 족은 남달랐으니까요. 그때 이것저것 따지기에는 우리의 형편이 너무 어려웠죠. 몇 달 후 아내는 출산을 했고 저는 퇴근을 하고 병원을 가기 위해서 집에서 혼자 씻고 이것저것 챙기다 결국 보고야 말았죠. 생전 가위 한번 눌려본 적 없고 그런 걸 본 적도 없던 제가 말이죠. 병원 갈 준비를 마치고 거실 불을 끄고 막 나오려던 찰나에 안방 문 닫는 걸 깜빡해서 다시 집으로 들어갈 때였어요. 안방 구석에 뭔가 희미하기도 선명하기도 한 검은 천을 두른 사람? 형태가 서 있더라고요. 순간 뒤통수를 아주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고 쎄하단 느낌을 그때 처음 느껴봤어요. 저는 그대로 집을 뛰쳐나와서 정류장까지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아내를 마주하는데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무섭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요. 근데 저의 눈물에 아내가 이쁜 아들 보니까 그렇게 좋냐면서 오히려 막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자다가 꿈 하나를 꿨어요. 제가 담배를 피우려고 담배곽을 열고 담배를 꺼내려는데 갑자기 그 담배곽으로 어떤 손이 훅 들어오더니 담배를 여러 개 꺼내가는 거예요. 황당해서 욕을 하며 고개를 딱 돌렸더니 쪽지고 기름진 새까만 머리에 화장은 하얗고 입은 빨갛게 발라가지고는 아주 눈이 매서운 아줌마가 오히려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저는 왜 가져가냐고 따지듯이 그 아줌마한테 화를 냈는데 아줌마는 더 큰 소리로 저 귀신이 피운다잖아! 이러면서 옆을 돌아보길래 저도 자연스럽게 시선이 따라갔어요. 근데 그 장면이 저희 집 안방인데 안방 창문 너머로 담이 하나 있거든요. 그 담 위에서 하얀색 소복을 입은 처녀 귀신이 정말 무서운 눈을 하고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순간 소리를 지르면서 발딱 일어나서는 불부터 켰는데 다행히 창문은 닫혀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단순히 악몽, 해프닝으로 넘기고 그렇게 몇 달 동안 저희 가족은 별일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아내가 과도하게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야, 잘 들어. 귀신이 하나가 아닌 것 같아. 아주 많아. 그리고 밖에도. 게다가 제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 누군데 나보고 같이 가재? 이렇게 소리치는 걸 듣고 일어나서 봤는데 아내가 두 눈을 번쩍 뜨고 저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두 번째로 쎄함을 느꼈습니다. 왜냐면 제가 전에 꾸었던 꿈이 생각났기 때문이죠. 그 이후로 되게 많이, 아니 매일매일 싸웠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산후 우울증으로 몰아가고 있었고 아내도 많이 힘들어했죠. 저흰 하루하루 지쳐가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를 좀 방치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심하게 다투고 아내는 울면서 친정으로 가버렸고 저는 울적한 마음에 혼자서 소주나 마셔야겠다 하고 소주를 사려 슈퍼에 가는 길에 전에 안면이 있던 한 사장님을 길에서 만나게 되어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같이 소주나 한잔하고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전엔 몰랐는데 저희 집에서 참 가깝더군요. 같은 골목이었어요.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있으려니까 울적하기도 하고 그 사장님께 인생 선배로서 조언도 좀 듣고 싶어서 모셔온 건데 현관을 들어가자마자 인상을 팍 쓰시는 겁니다. 처음엔 뭐지 싶었는데 서둘러 술상을 차리고 자리에 앉으려는데 저랑 자리를 바꿔서 앉자는 거예요. 저는 그쪽이 상석이라 자리 내드린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 됐다 나는 안방을 등지고 앉겠다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낌새가 이상하니까 왜 그런지 물어봐도 도무지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술잔 몇 번 부딪히고 술이 넘어가다 보니까 입을 여시더라고요. 자네 귀신 믿나? 사실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미친놈 소리 들을까봐 잘 안 해. 근데 그것들이 안방에 잔뜩 모여있다. 이러시면서 혹시 안방문 위에 부적 같은 거 안 붙어 있었냐 혹은 붙어 있었다면 네가 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사 오고 나서 정말로 부적들이 보기 싫어가지고 방이나 화장실에 있는 거 다 뗐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현관 들어올 때 인상을 팍 쓰셨던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저희 집 들어오면서 그 현관 위에 있는 부적을 보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현관 위에도 부적이 붙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 부적이 무당이 굿할 때 쓰는 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집에 그나마 있던 정까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의 일, 아내와 제가 봤던 거며 별거 하게 된 거, 안방에 대체 뭐가 있느냐 다 말씀드리니까 글쎄 안방에만 한 남자, 여자, 그리고 왜는 할머니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저희가 봤던 게 예사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여기 기운이 너무 안 좋아서 계속 지내면 건강도 망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야 살다 내가 별일을 다 겪어보는구나 하는 생각에 바로 다음날 부동산에 가서 집을 내놨습니다. 그 후로 저는 지인을 통해서 지방에 좋은 직장을 구해서 한 1년 정도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다가 빠듯하게 모은 돈으로 시골에 조그만 아파트를 얻어서 온 가족이 다시 합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 명이 더 늘어서 4식구가 같이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구입한 차를 타고 처갓집에 들렸다가 아이들을 맡겨두고 나서 저희가 단골로 가던 고깃집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고기를 먹다가 그 반지하빵 얘기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무척 궁금해져서 꼭 한번 다시 가보고 싶더라고요. 뭐 나쁘고 좋은 기억들이 서로 많았기 때문에 골목에 차를 대놓고 제가 아내한테 야 우리 진짜 많이 발전했지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더라고요. 비로소 그 반지하빵 앞에 딱 도착했을 때는 서로 껴안고 막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그 집엔 다른 누가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 앞에 유모차가 있는 거 보니까
신혼부부인 것 같았어요.